이렇게까지 세계가 지금 흘러가는 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고, 원전 관련주들 중에 좀 보려고 하는데, 자,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으로 좀 좋은 얘기가 나왔죠. 저 영상에서 찍어드렸었는데, 예전에 이제 3조 원 정도 이제 긴급자금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단 관리 끝마쳤대요. 굉장히 빠른 건데, 아마 초고속으로 빠져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빠져나왔고, 1년이 안 걸렸습니다. 2년이. 23개월 만에 딱 빠져나왔고,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28일자 내일이죠. 두산중공업이 채권단과 투자구름과 체결했던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른 채권단 관리체제를 졸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에 관한 이 호재가 있긴 한데, 한전 같은 경우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올해 적자가 20조 원인데, 제가 왜 국가와 관련된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죠. 무슨 공사라든가 뭐 한전이라든가 뭐 도시가스 공사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나 이런 거를 이제 국가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좋은 영향을 잘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전사 이런 친구들보다는 왜 좀 비껴가 있는 뭐 한전산업, 한전KPS, 한전기술 뭐 이런 친구들이 더 좋고, 어쨌거나 이렇게 영업 적자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데는 실질적으로 원가는 계속 올라가죠. 지금 천연가스 가격부터 해서 뭐 에너지주들 요새 주식들 날아가는 거 보면 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요금은 동결해놨죠. 자, 요금은 동결해놓고 해당 원가의 이 연료비, 전력구입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당연히 한전의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죠. 에너지 가격이 또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로다가 급등하고 있는 이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이게 두바이산 원유 가격도 장난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에너지 장관들이 화상회의를 열으라거나 뭐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이제 에너지 시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필요성이 더 대두가 돼요. 실적으로 지금까지 곡물이라든가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그리고 GSA라든가 그 에너지 관련주들이 SLH 화학이라든가 뭐 중앙에너비스라든가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받을권에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이런 그 에너지에 반해서 이 원전이 굉장히 적당히 이제 비용이 좀 덜 들죠. 이런 것 때문에 원전에 관련 이슈들이 크게 떴습니다. 특히 정부 쪽에서도 지금 에너지를 원전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대권 주자들도 지금 원전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태양광 풍력 가지고 전력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게 그냥 힘든 상황이라, 사실은 원전의 필요성은 사실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러신 분들도 SMR 소형 원전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원전 관련이 대두가 되는데, 시간에 다 급등해 버렸어요. 보시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 두산중공업도 한 뭐 6%대, 얘는 한신기가 상한가 같죠? 한신기 그냥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이게 그냥 뜨면서 바로 몇 시야 이게 4시, 5시 한 20분쯤, 그죠? 그러고 일진파워도 그냥 상한가를 직행을 했습니다. 이 보성파워텍은 꾸준히 신경 쓰는 게 좋다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도 그냥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5시 20분 나오면서 이제 이 정부 쪽에 발표가 있으면서 다 쭉쭉 날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 친구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상황은 좀 알겠고, 이 원전에 관한 상황은 이해가 됐죠. 이래서 소형 원전에 관련한 이슈라든가 원전에 관련했던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해 보이고, 자, 두산중공업부터 이렇게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주식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개인들은 모르는데 주포는 알죠. 주포는 왜 이 주식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데, 이 추세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봉, 주봉, 일봉에서는 특히 말도 안 되고 월봉에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고, 중기 추세를 주봉에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월봉에서 제가 항상 20개월선 강조드렸죠. 이번 달 말이 다 돼갔죠. 2월 28일이 이제 말일인데 2월 28일 날 만약에 괜찮은 거예요. 분할매도는 좋은 거예요. 2월 28일이 말일인데, 이 말일 날 20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그냥 깨져요. 다음 달에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HLB나 많이 보시는 분들이 HL 생명과학들 많이 신경 쓰시는데, 처음에 20개월선 깼을 때 제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20개월선을 깼을 때는 추세가 그냥 깨져요. 이게 보면 이제 넥스사이어스의 주가인데 신기하죠. 기식이 딱 찍고 여기서 뭐 나노코 박색이 나오고, 요거 깨면 추세 깨지는 거예요. 근데 안 깼죠. 그러니까 다행인 거고,
HLB나 HLB 생명은 예전에 요거 깨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깨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쭉 밀렸죠. 이게 뭐 공식은 아닌데 주식에 공식은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20개월 선 깼을 때는 그냥 주가가 하향으로 쭉 밀린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근데 두산중공 같은 게 돌려줬죠.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다음 달부터도 20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이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되고 이제 상향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잡힌 거예요. 예전에도 이렇게 20개월 선, 20개월, 그러니까 중장기로는 추세가 살아있는 거죠. 자, 주봉에서 중기 추세를 확정짓는 5주선을 돌려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갔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급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의 5주선 이쁘게 돌려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20주선까지 돌려놨다 그럼 이렇게 이쁘게 쭉 돌아 나갑니다. 특히 원전의 상황이 지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이 더 크고, 자, 우리가 항상 예전부터 좀 속속했던 한전 KPS죠. 어차피 이 친구 같은 게 저번 달에 이제 시켜서 깨면서 끝났나 싶었는데 회복시켜졌죠. 회복시켜졌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추후에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중기 추세 돌려놨습니다. 이 간단하죠. 이렇게 5선 깨놓으면 이탈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고, 거꾸로 돌려놓으면 제일 안전한 자리가 돼요. 대응하기가 쉽죠. 5선 이탈하지 않는 한 괜찮고, 약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가도 한전 KPS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한전과 관련한 주식 중에 좀 꼴등주예요. 이 친구가. 다른 한전산업, 한전기술은 사실 월봉에서 보면 뭐 최고가 쭉 가고 있죠, 예전에.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친구들이 간다 못 간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200원짜리가 벌써 뭐 19,000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순간 이런 이슈로 이제 급등할 수는 있는데 딱딱 다 차익 실현해야 돼요. 이 친구들. 뭐 19,000원 뚫고 25,000원, 3만원 갈 수 있기도 한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높아요. 이건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 자, 그나마 이제 우리 기술 같은 친구들이 꽤 높지 않기 때문에 잘 대응하면 이 5개월선 같은 데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시간에 상한가 붙을 뻔했네. 그죠? 내일 갭 띄어서 가면 좀 붙잡지 말고 띄어서 갔다가 띄워드려도 이렇게 쪼꼬리 한번 할 거야, 아마. 그럴 때 좀 하는 게 좀 나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진 파워도 그대로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자, 높은데 이제 5개월 선 기준 대응하는데 한번 뛰면 이거 다 차익 실현이에요. 자, 보성 파워텍은 좀 들고 와도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예전 고점들이 6,000원?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고. 자, 주봉에서도 이쁘게 돌려놓고 지금 추세가 턴이 돼 있죠. 이렇게 이쁘게 턴이 돼 있어서 실제로 보성 파워텍은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본다면 한전 케이스 보성 파워텍이 좀 괜찮고, 만약에 빠른 급등이나 내가 단기 단타가 자신이 있다, 순간 올라가는 거 딱 잡아서 욕심 안 부리고 딱딱 팔 수 있다 싶으면 뭐 월봉 고점 있는 종목들도 괜찮은데, 오늘 개인들 역량이 좀 달려 있어요. 시장이 좀 오래 있었어요. 이제 그냥 가능하고, 다운시스 같은 친구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이제 지금 시간에 제일 반응 안 한 종목들이죠. 이 친구랑 고려제강도 크게 반응은 안 했는데, 월봉의 재생이 낮아. 에너지 부분, 사업 부분이 있긴 한데 크진 않아요. 8%?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반응은 안 해도 역시나 예전에도 이 원전 관련주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갔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올라갈 때는 또 딱 떼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고. 자, 주봉에서 우선 잘 버티고 있죠. 대응하기 쉬워요. 매수, 5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면 돼요. 고려제강 같은 친구들이 엉뚱하게 한번 뛰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거래량이 거의 초토화되어 있죠. 이렇게 거의 없어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어떤 거래량 없는 종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없는데 순간 땅 때리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일 같은 날 만약에 거래량 붙었다 하는데, 만약 거래량이 요새 2만 주 막 이렇거든요. 이거 내가 사도 가장 다 깰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거래량이 확 붙어서 뛰어 올라가면 순간 딱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제강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자, 이제 BHA인데 이 친구 시간에 좀 올라갔을 거예요. 이 친구도 보면 9%대고 상한가 붙을 뻔한 친구죠. 자, 이런 친구들도 이제 기가 막히죠. 이게 보면 월봉에서 20개선 잘 지키고 돌아나가지고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긴 한데 요 뚫고 나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턴해놨죠. 돌려놓은 거예요. 돌려놓은 거고, 일봉에서 뭐 뻔할 뻔짜 내일 급등 출발할 확률이 높으니까 쫓아가서 하기는 좀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약 떴다가 그래도 좀 꼬리에도 쭉 달면 이럴 때 좀 매수하는 게 낫고, 이게 떠서 날아가면 눈 딱 감고 그냥 버리세요. 그냥. 또 들고 계신 사람들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고 딱 버려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르비텍 한번 볼까요? 자, 오르비텍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도 시간의 6%대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이 친구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20개선 뚫어주고 5개선 돌파 안착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 잘 마무리되면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르비텍 정도도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주봉에서 이쁘죠? 지금 이런 상태로 생각하면 돼요. 추세선 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에너토크는 뭐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 이 친구가, 이게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게 이제 이런 데 있다고 보면 얘는 뛰나가는 중인데, 뭐 내일 뛰면 뭐 정고점 가겠죠, 뭐, 그죠? 이런 친구들 다 이제 차익 실현해야죠. 이런 친구들은 쫓아가 들어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한신기계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꽤 높아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 친구. 500원, 1000원짜리가 5000원 건 거니까. 일단 뛸 거는 같아요, 그죠? 내일 뭐 쫓아가서 하지 말고, 뭐 떴다가라도 쭉 눌러주면,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기주인데, 제가 전기주는 꾸준히 신경 쓰라고 그랬죠. 실적으로 다 대바닥이에요. 강면전기부터 보면, 월봉에서, 이식해서 밑에 있죠. 자, 대룡산업, 재룡전기, 일진전기, 세명전기. 한전 아까 말씀드렸고, 그죠? 서전기전, K메탈, 대한전선, 다 월봉이나 주봉 같은 데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대바닥권에 있는데, 특히, 강명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 세명전기, 전기 관련 친구들은, 뭐, 재무 봐야 되겠지, 다 했지만, 이 상장비 당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크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원전 관련해서 전기 관련주들은 앞으로 전기를 쓰면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단기 단타로 짧게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놔도 제법 이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241인쳐서 거래량 초토화되어 있죠. 지금 들어가기 싫으신 분들은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죠? 아예 없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 한번 빵 터질 거예요, 그죠? 빵 터지고 뭐 원전 어쩌고 전기 어쩌고 뭐 쭉 뜨면 그때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2, 3일 기다리면 이렇게 눌림목 줘요. 여기서 사면 돼요. 올라가면 말고 이제 거래량 터진 다음에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죠. 매달 꾸준히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는 정리해보면 한전 KPS, 보성 파워텍, 오르비텍 이 정도 좀 신경 써서 좀 보는 걸로 하고, 우리기술도 괜찮고 전기주들은 다 신경 써서 좀 괜찮은 종목들 재무 보고 좀 튼튼한 종목들 이렇게 좀 매수하는 것도 나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류 관련주 볼까요? 상당히 좀 받고 있죠. 소주값하고 맥주값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죠? 식품 쪽에 있네. 이 소맥이 10,000원이 이제 넘었다는, 그죠? 이런 얘기죠. 제주맥주 눌림목 줄 때가 참 좋은데, 제주맥주 아직도 자리 좋아요. 뭐 주봉에서도 추세 잘 유지하고 있고, 일봉에서 이때 눌림목 줄 때마다 매수인데 좀 심하게 눌림목 줘서 이런 데까지 좀 오면 참 매수해 볼 만한 친구인데, 이날 그냥 떠나갔죠. 주류 관련주들 가격이 실제로 인상이 되고 있죠. 벌써 다 인상됐나? 올랐죠. 지금 이 대한주정 판매에서 벌써 이제 주정 가격 올렸고, 그죠? 소주 병뚜껑 당연히 올라가죠.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그죠? 메탈 꾸준히 괜찮아요. 그 친구도 꾸준히 사는 건 괜찮고, 분할매수 관점에서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소맥이 10,000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혼맥 하는데, 그죠? 여기 무학이죠, 무학. 실제 수혜를 보는 거예요. 무학, 이제 보해양조 뭐 이렇게 되고, 하이트 진료도 당연히 좀 수혜를 보는데, 이런 주류 관련주들이 예전에 이 월봉에서 완전 바닥권에 있었어요. 엄청 떨어지다는 얘기죠. 지금 좀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초토화돼 있었죠, 시장에서. 그만큼 뭐 소주 가격 올린 게 너무 오랜만이니까. 근데 이제 뛰어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무학 같은 경우가 지금 근간에 이번 달에 최고의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물론 애매하죠,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순절 라인 잡고 해야 되는데, 일봉에서 보면 지금 이제 잘 올라가다 그냥 올라갔어요. 이때도 벌써 10%, 20%막 이렇게 뛰어 올라갔다가 좀 밀려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변곡점 하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손절 라인 잡으려 이렇게가 되고 좀 떨어졌다가 21선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이쁘게 좀 매수해 놓으면 이 기준이 생기잖아요, 여기죠? 21선 깨면 딱 손절할 거야. 딱 뛸 수 있으니까 무학도 그리고 제주맥주도 좀 밀리면 관심 갖게 봐야 되고, 풍국조정이 생각보다 잘 못 가는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거든요, 이 친구. 주봉에서 보면 5선 위에 있고, 다음 주에 뭐 좀 비실비실 되거나 일봉에서 좀 옆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풍국조정 같은 경우에 이제 대량 거래가 가끔 들어오죠. 이렇게 하면 빵 들어왔고, 요때 거래량이 들어온 게 이게 월봉에서 뭐 높은 데가 아니니까, 자, 여기서 들어온 거라 이걸 뭐 세력들이 여기서 사서 팔았을 리는 없으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풍국조정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아요. 맞아요. 제주맥주 좀 보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이 시장 살아나면서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좀 밀리면 보죠. 뭐. 그러니까 예전 저점까지 밀리면 제주 맥주 정도는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한국적인 다른 이 주류 관련주들은 딱히 눈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유일하게 국순당 같은 게 너무 올라가 있어요. 이 친구 예전에 아주 예전에 참 좋아했던 친구인데 뭐 저점 대비 꽤 올라가 있으니까 제주 맥주나 무학이나 풍국주정 정도가 생각보다 꽤 올라가지 못해서 이 친구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아요. 저 제주 맥주가 저희들 주류 관련주 검토할 때 사실 야 이 친구를 그 뭐죠 시황 정리할 때 내가 왜 못 봤는지 이게 참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요때인데 이제 요때죠. 이게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엘코라든가 수록수도 좀 보고 있죠. 자, 이렇게 밀렸는데 이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싹 다 잡는 대량 거래에서 빵 터졌거든요. 음봉의 매수예요. 이렇게. 다음에 그냥 상한가고 날아간 거잖아. 이거를 다음 날에도 이제 내동매매가 아니라 내동매매로 이런 친구한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때가 언제냐면 월봉에서 정확하게 이식해서 이 5개월선 딱 뚫고 나갈 때였어요. 이때 딱 이때. 이 친구를 놓친 게 참 매모인데 수익 잘 누릴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아깝고 그래서 어차피 주류 관련주들은 이 제주 맥주라든가 우학, 이 풍국조정 이 정도는 반드시 좀 신경 쓰고 보셔도 돼요. 좀 이렇게 눌림목 줄 때는 겁내지 말고 매수해도 되고 풍국조정 물려도 물려면 뭐 설마 이런 데까지 가겠어요, 그죠? 어쨌거나 전월 저점 이탈하면 이제 매도긴 한데 상황이 상당히 좀 깔끔하고 좋아요.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이제 안 좋죠. 지금 당연히 안 좋죠. 뭐 그동안 술 가격 올린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올라가는 판이라 외국인 지분율이 크지 않아요. 1.37% 정도 되고 신용매매, 신용거래일 자체가 2%대 좀 크지 않죠. 조금 늘긴 했네요. 그죠? 이 정도면 뭐 거의 없는 거예요. 보통 신용매매 5%, 6%짜리도 많으니까. 근데 보통 신용매매가 한 8%, 9%대가 되면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주식 올라가는데 상당히 좀 태클이 걸려서 좀 조심하는 게 좋고 에너지나 식품 관련주들 얘기를 하면 급락했죠. 이 친구들 보면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게 당연히 조심하라고 그랬죠. 물론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는 종목을 쫓아가다면 안 돼. 아무리 이 뉴스나 이런 게 아무리 좋아도 그런 뉴스가 뜨는 위치가 월봉에서 이런 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어요. 벌써 이럴 때부터 떴잖아요, 뉴스가. 그죠? 이런 데서 주류 관련주들이 여기서 뜨고 있는 거거든요. 두산중공 원전 관련주들도 다 지금 여기서 뜨고 있는 거예요, 뉴스가. 이럴 때 뉴스도 좋은 거지, 여기서 뭐 뜨는 뉴스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참고 정도만 하시는데, 단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뭐 밀수출 최대 국가들 중이니까 얘네들이 지금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고 협상도 결렬되면 다시 한번 반등해서 막 뛸 수는 있어요. 이럴 때 딱 다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돼요. 좀 방망이를 되게 짧게 잡아야 돼, 이 친구들은.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급락 맞으니까 좀 작은 금액으로 하시고, 큰 금액으로 하지 말고. 이지바이오 같은 친구들도 변동폭이 굉장히 세죠. 뭐, 이날 거의 18%대 갔다가 다 토해냈고, 이게 이제 갑자기 뭐 협상 얘기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죠? 됐으니까. 근데 그래도 월봉 H가 너무 높지 않은 종목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높은 종목들은 절대 안 돌아가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삼수토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중에서 그냥 유일하게 좀 그래도 좀 괜찮다 뭐 싶은 이런 종목이 있다면 이제 고려산업이나 대유 정도인데 낮죠, 위치가 월봉에서 낮고, 물론 이제 이 식품 관련해서 뛰긴 하는데 뭐 별로 뛴 것도 없어요. 대장주가 아니니까. 이 대유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비료 관련인데 굉장히 낮죠, 위치가. 이번에 3월 며칠 날 12물량 이제 상장될 건데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벌써 다 떨어졌어요. 벌써 떨어졌고, 굳이 신경 쓴다면 대유가 종목 같은 정도가 괜찮죠. 이렇게 보면 대바닥인 4,890원 정도 깨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주봉에서 일단 5선 대응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유 정도가 오히려 좀 상황이 굳이 식품 관련해서 이제 비료 관련해서 매수한다면 이런 친구들이 좋은데 거래량은 별로 없죠. 뭐 이제 150만 주, 170만 주 이런데 예전에 비하면 거래량이 제법 들어온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이때 240에서 한번 깨놨거든요. 이렇게 깨놓고서 이때 빵 들어오고 쉬었다가 또 빵 들어오고 누군가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하면 좀 쉬워요. 내가 세력인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 야, 이게 뭐 이자도 안 나오죠, 애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끌어갈 때도 그래서 막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겠어요. 매집 구간이라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뭐 시간만 갖고 기다리면 사실은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이제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그런 건데, 어쨌거나 식품 비료주라든가 이제 에너지주들 특히 천연가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 다 급락했죠. 13%대, GSM 21%대. 뭐 당연한 급락이죠. 뭐 또 급등할 수는 있어요. 또 뭐 다시 러시아가 뭐 핀란드, 스웨덴 건들고 뭐 또 확전 얘기 나오면 다시 뛸 수는 있는데 벌써 많은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자, 900원 하던 주식이 9,000원, 10배죠. 끝난 거죠. 20배 갈 수도 있지만 주식 10배나 간 종목을 여기서 좋은 뉴스 떴다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큰일 나는 거죠. 이건 뭐 잘 아시죠? 그냥 패스하는 걸로 있는 걸로. 뭐 단기 단타 잘 하시거나 뭐 순간 딱 뭐 이렇게 3, 4% 먹고 나올 수 있다 나는 뭐 그 정도 나는 이 실력이 된다 이러신 분들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들은 다 패스하는 걸로. 다 패스하는 게 좋아요. 그죠? LX 인터내셔널? 좀 애매하다. 어쨌거나 자 패스하는 걸로 하고 자 안 그래도 심란한데 북한이 미사일 쐈어요. 부셨죠 뉴스. 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아침에 나서 깜짝 놀랐는데 느낌이 주말 이렇게 지내는데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멤버님들. 왠지 주말에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쏠 것 같다. 진짜 그 생각했어요. 진짜로 쐈더라고요. 참. 일단 이 동해상에서 이제 발사가 됐는데 뭐 이렇게 비행거리 300km, 고도 620km고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아시죠, 멤버들? 우크라이나가 이게 참 저 이번에 알았는데 원래 핵이 엄청 많았었어요. 이 나라가 핵 보유국이었었어요. 당연하죠. 이제 러시아가 핵을 엄청 있어. 예전에 구소련, 그죠? 구소련이 핵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는데 당연히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서방에서 압력을 가한 거예요. 우리가 김석환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핵을 폐기하자. 이 조건으로 핵을 폐기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핵이 하나도 없죠. 얘네들이 핵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힘이 약해졌죠. 핵이 있었으면은 뭐 장담 못하지만 섣불리 못 들어가죠. 김성훈님 안녕하세요. 예, 봐드릴게요. 자, 핵을 갖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이봐라. 예전에 그 트럼프가 핵 없애면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과연 북한이 야, 이거 핵 포기해야 되나? 안 할 것 같죠. 그죠? 지금 뻔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북한이 더 핵 포기할 확률은 거의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단을 보고 지금 북한에서 뭐 예, 혜성원 씨 봐드릴게요. 북한이 좀 보기가 방산 좀 보려고 그랬는데 자 김성훈님 거 협성호의 신 잠깐 보고 갈게요. 항상 OMB죠? 비료 관련해서 그죠? 효성 OMB는 차트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뭐 제가 하는 말이 꼭 정답이 아닌 건 아시죠? 자, 일단 외국인 지분율이 없어요. 0.81% 없다는 얘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아서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제 시장이 많이 안 좋다. 자, 이제 시장이 안 좋아. 그러면 외국인이 물량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죠? 던질래도 뭐 던질 뭐 물량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 안 좋을 때 외국인 지분율 없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점에서 효성은비는 괜찮고 비료 관련주죠. 신용 부분이 1.81%대.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고 재무 잠깐 보고 갈게요. 뭐 장기 투자 혹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PBR이 1배. 높은 편 아니고. 비료나 이쪽은 원래 PBR이 성장 막 이런 주식이 아니라 다 낮아요. 전체적으로. 혈광주가 0.5이 안 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시총이 790억, 800억 정도 되고 매출은 시총 대비는 좀 낮아요. 그죠? 뭐 적자에서도 아니고. 일단 현금유보율이 1600%라는 얘기는 돈이 굉장히 많은 회사죠.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가 괘씸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니 현금유보율이 1600% 있으면 좀 배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당? 돈을 좀 많이 나누고 있으면 투자를 하든가 배당을 하든가 주주들을 위해서 그죠? 배당이라도 해야 그 투자해주는 사람 좀 이렇게 마음도 좋죠. 그죠? 자, 어쨌건 자, 회성OMB를 잠깐만 이렇게 비료 관련주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료 관련주들이 사실 한일사료, 현대사료 같은 친구들도 나쁘진 않은데 비료 관련주들이 평소에 잘 안 움직인다는 게 문제예요. 이 친구들이 남북 관련이나 좀 연결되고 뭐 이래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크게 변동폭이 없는데 유일하게 한일사료, 현대사료, 회성OMB가 요새 그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로다가 이게 크게 움직였죠. 자, 움직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한일사료, 현대사료는 월봉에서 보면 이전 고점들까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약간 리스크는 있고, 특히 이제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월선만 안 끼면 사실 이 친구는 꾸준히 뛸 거는 같아요. 근데 남북경운주에 반대는 된 친구들이죠, 사실은. 지금 이제 북한이 미사일도 쏘는데. 효성원비 같은 경우 이제 대응법은 간단하게 이래요. 월봉 H가 높지 않죠. 뭐 이전 고점을 간 것도 아니고, 재무도 단단하고, 근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뭐 크게 성장한다거나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단순하게 지금 테마로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주식의 추세를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건데, 이렇게 되거나 테마를 타고 있으려면 절대적으로 내일 같은 날 20개월선 깨면 안 돼요. 8,800원대가 되죠. 자, 9,300원인데 내일 종가상 8,800원 밑에 깨졌으면 다음 달부터 다시 20개월선 돌파를 기다려야 돼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가 굉장히 좋죠. 거래량이 잘 터져서 들어와 있고 20주선 위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추세가 유지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일봉에서도 좀 깔끔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가 됩니다. 최초에 241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한데 깼죠. 쭉 날아갔는데 이 첫 번째 요거리에서 이렇게 올라간 건 다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조용히 무너졌죠, 이렇게. 조용히 무너져 거래량이 초토화됐다가 여기서 첫 번째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요 놈이죠, 요 놈. 여기서 이제 관종이에요. 여기서 관종 딱 들고 있으면 음봉에 떨어질 때 매수 쭉 날아갔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의 일봉의 이 시기의 매수 타점은 없지만 보유하신 분이라면 아직은 홀딩이에요. 사실은. 아직 홀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봉에서 20주선을 이탈한다거나 월봉에서 20개월선을 강하게 이탈하고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크게 밀릴 수 있고 회복하는데 좀 시간 걸려요. 근데 지금 러시아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주식 올라간다는 게 비합리적이긴 한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재료거리가 되죠. 그래서 효성OMB는 괜찮아 보여요. 아직 괜찮아 보이고, 단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주식은 음봉에 떨어질 때 사는 거. 이렇게 막 올라가면 무조건 내비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떨어져 줘요. 이쁘게. 그러니까 매수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 놓으면 내가 순간 차익 실현하고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쫓아가 사지 말고 눌림목. 내가 이렇게 음봉을 떠들 때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딱 떴다 그러면 에이 날라갔네 패스야 내비두고 어라 떨어졌네 땡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재무적으로는 절대 문제가 없고 망할 회사 아니에요. 그러고 20개월선 근처에서 기준으로 자 보는 게 맞습니다. 김승우님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건 이 방산주를 좀 볼 건데, 방산주도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방산주는 회사 자체로 보면 영업이익들이 좋아요. 지금 보면 자 빅테크 대장주죠. 빅텍을 보면 영업이익이 올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673억 정도 나왔죠. 올해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2배는 아니더라도 2.8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현금유보율이 900%에 부채 비율이 91%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쁘지 않은 재무구조를 갖고 있고, 지금 설명드린 효성OMB하고 똑같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아까도 설문조사 해봤는데 반반이더라고요. 내일 뛸지 안 뛸지 몰라요. 그거 맞출 수 있으면 로또죠 완전히. 내일 뛸지 안 뛸지 어떻게 알아. 절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일봉에서 내동매매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동매매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살 기회를 주니까 금요일 종가 같은데 매수죠. 물론 금요일이라는 날짜의 특성상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이라는 내일 날짜가 좋긴 한데 다음날 휴장이죠. 이렇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날 종가 매수는 다른 때 종가 매수할 때보다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데 사놨다든가 그죠? 매도할 이유 없죠. 일단은 뭐 어떻게 하면 원전 처리하면 되니까. 또 금요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했다든가 하면 일단은 대기예요. 그래서 내일 5월 말이기 때문에 20개월선 기준으로 6,7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북한 관련해서 한번 땅 뛸 수 있고, 이거는 빅텍만 그린 게 아니라 한일단주, 스페코 다 마찬가지예요. 자, 한일단주도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착착착 올라가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뭐 확전이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전쟁에 대한 이 이슈라든가 방산에 관련한 어떤 관심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5월선 당겼어요. 아직 한일단주도. 자, 월봉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유지가 돼 있죠. 특히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개인들만 다 팔았다는 얘기죠. 물론 이랬다 그래도 다음날 꼭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외국인이 3일 샀는데 오늘 주가 왜 떨어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들어왔을 때는 전쟁에 대한 테마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잘 나왔죠. 잘 나오면서 이날 좀 급등을 해줬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가 유지가 돼 있는데, 지금 예전에도 이 크림반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이제 합병했잖아요. 이러면서 폴란드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야, 그 K9 좋대. 뭐, 그죠? K9 자주포 이거 좋대야. 이 언론사 한국에서. 이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방산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수급이 좋아진 적이 있는데, 이번 현상도 아마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관련 종목들이 이래서 움직이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내일 같은 날 갭 떠서 간다거나 갭 하락한다거나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만약 여기서 뛰면은 이전 고점들 매도 뭐 이렇게 좀 보는 것도 방산주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은 반드시 신경 써야 돼요. 보통 지수보다 강한 섹터, 그러니까 지수 종목도 지수가 무너졌는데 내 종목이 뭐 크게 상승은 아니라도 잘 버텨주거나 지수보다 강하다. 근데 너무 지수가 안 좋아서 무너졌는데 지수가 살아나 파로 돌아나가 이런 친구들. 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를 우리가 반드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화장품 관련주도 이렇게 좋아 보여요, 아직도.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꾸준히 좀 관심 있게 좀 더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죠, 왜.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직격탄 맞았는데, 여기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수익률보다는 잘 버텨준 거예요, 사실은.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엔데믹이 이 적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 감기나 이런 것처럼 가는 어떤, 이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이렇게 가면서 이런 이런 현상을 갖다 이제 엔데믹, 즉, 이제 풍토병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풍토병으로, 그래, 우리 이제 코로나랑 같이 살 거야. 뭐 독감이나 니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할 건데, 이런 거 관련해서 벌써 ETF가 반응했죠. 자, 리오프닝과 관련한 ETF가 다 공인했습니다. 한국콜마가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 ETF 15.6% 올랐어요. 당연히 식품 관련주들의 인플레 관련해서 역시나 이 식품 관련주들도 수익률이 좋고, 운송, 여행 내정 다 이런 ETF 쪽에서 벌써 발빠르게 수익률이 잘 나고 있죠. 그만큼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데, 저 같은 경우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항상 좀 신경 쓰는 게, 아무리 봐도 뭐 카지노주도 괜찮은데, 카지노는 이제 강원랜드 정도가 좋겠죠, 그죠? 좋고, 상품 관련주들 좀 보셔야 돼요, 이 친구들 진짜로.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재무만 튼튼하면 그냥 쫙 박아놓고서 한 6개월에서 1년만 참으면 뭐 수익률 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원체 바닥권에 있어요, 이 친구들. 말 그대로 이 초토화된 거죠, 뭐 실질적으로. 근데 주식이 언제까지 떨어지진 않는다고 야무해지거든요. 야, 해도 너무한 거지. 이렇게 떨어졌냐, 그죠? 완전 대바닥권에 있어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아마 다시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 월봉 H가 낮으니까 뭐 순간 이제 급등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아요. 뭐 바로 올라가면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여기까지는 가죠. 여기까지만 가도 뭐 이제 8, 9만 원대니까 2배는 되는 거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 월봉에서 이게 뭐야 이게, 그죠? 바닥권에 있죠. 근데 리오프닝 시대가 올 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 바닥권에 있다? 신경 써야죠, 그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CNC 인터내셔널, 라파스, 토니모리, 코리아나, 세아펜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이 친구들 중에 몇 종목은 벌써 반응하고 있죠. 이 반응이라는 게, 물론 월봉 높은 데서도 반응해요. 이래서 막 아까 말씀드린 원전 관련주처럼 막 한전기술처 이래도 반응하는데, 월봉 바닥에서부터 반응할 때 사놓으면 좋겠죠. 여기서 사면 여기서 먹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벌써 반응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거래량은 별로 없어요. 이게 10만 주 일인데 관심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자, 이 한국 화장품 제조예요. 보면 차트가 이때부터 거래량이 초토화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엄청 고생하는 거죠. 못 받아놔서 거래량도 없고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주식이. 자, 이러던 친구가 여기서 한번 빵 때렸습니다. 그죠? 자, 차트 볼 때는,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쫙 당겨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인 역사를 알아요. 자, 근데 요렇게 초토화됐던 한국 화장품 제조가 요때 한번 빵 때려줬고, 그죠? 쭉 밀려놓고 다시 빵 때려줬죠. 요때가 이제 첫 번째 거래고 들어왔죠. 자, 거래량 없이 또 주고 있죠. 그럼 이런 친구들은 떨어질 수 있긴 한데, 내가 약간 좀 중장기적인 안목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20개선 매수죠. 21선. 매수만, 나는 뭐 중장기를 안 끌고 갈 거야. 라면 손절. 근데 실제로 이런 데서 매수해 놓으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뛸 확률이 더 커요. 여긴데 월봉에서, 그죠? 아무리 못해도 20kg선이죠. 요거 돌파해주면 다시 시작이고. 자,
여기서 20개선 뚫고 나가는데 여기서 안 깼다 다시 시작이죠. 요렇게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고 클릭으로 뭐 벌써 반응했지만 난리에 이 친구는. 이게 못 따라잡겠어요. 이게 뭐 여기서 21선이라도 와야 사지. 단계 단타 잘하시는 분이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한국콜마 같은 친구들도 벌써 보면 자, 월봉에서 이제 왔어요. 목표가가. 요게 사실은 20개월 선이 좀 강한 저항선이 돼서 만약에 내일 이거 뚫어주면 내일이 말일이니까 뚫어주고 안착하면 매수해요. 요 밑으로 안 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만약에 안착 못하면 이제 안 되는데 안착 못하면 사면 안 되고 올 만큼 온 거예요. 보면 좋은 게 추세가 좋잖아요. 그죠? 지금 쫙쫙쫙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큰 거래량 변화는 안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의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죠. 이 거래량이 이 앞에 있는 거 다 잡아오는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거고 물론 여기 이제 변곡점이에요. 이렇게 요 자리가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일봉에서는 안 보여요. 여기가 어디냐면 월봉에서 20개월 선이에요. 이렇게 여기죠. 여기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또 하나의 저항선 60개월 선. 예전에도 요 60개월 선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요 20개월 선만 조심하면 돼요. 그 전에 흐름을 봐도 이렇게 20개월 선 맞고 떨어져요. 이렇게. 좀 한두 달도 헤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뚫어주면 뚫고 안착하고 돌파 매매라는 게 아무거나 돌파 매매하는 게 아니고 기준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얘가 20개월 선 돌파 안착하면 사겠다. 그러면 일봉에서 어떻게 되냐면 빵 때리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빵 때렸다가 여기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요 자리. 요 자리가 20개월 선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프를. 여기를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나는 요거 기준 잡고 깨면 일단 손절했다가 매수가가 손절가니까 다음에 보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쭉 끌고 가시면 돼요.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진뷰티 사이언스는 이거 아시죠? 이거 이제 자체적으로 무상증자 이슈로 올라가 보니까 내비둬야 되고. 자, 이찬볼도 마찬가지죠. 원체 쨍쨍이에요, 추세가. 근데 역시 20개월 선 왔죠. 이거 약간 주춤했죠. 요거 뚫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자, 주봉에 뚫고 나가거나 싹 뚫고 나가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렇게 순간 이제 30-40% 먹을 수 있는데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가 잘 살아있고 자, 일봉에서도 잘 올라서 자루도 안 빠지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때 거의 25% 다음날 뭐 14% 올라가는데 눌림목 한번 줬다가 어제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 떨어져 주면 좋은데 이 월봉 때문에 그래요. 이게 20개월선 가격이 24,000원대인데 사실 24,000원대만 가도 20% 안 되나? 그죠? 20% 되죠. 공봉으로 떨어질 때 한 번쯤 보는 걸로, 그죠? 이렇게 보는 걸로.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시장이 뭐 안 좋아서 막 다시 뭐 저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안 좋고 난리 나서 밀린다. 무조건 매수해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제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는 거고. 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월봉 H가 나는 4시켜서 뚫고 나가고 있죠. 이 친구. 여기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거 매갖고 떨어진 거예요. 자, 좋아 보이죠? 주봉에서 보면 추세 잘 타고 있죠. 이게 추세 턴이에요. 제가 이제 중간에 HLB를 많이 찍으면서 지금 바라는 게 HLB 바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요 현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턴이 돼요. 잠깐 보고 갈까요? HLB들 많이들 원체 제 영상 HLB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자, 제가 주봉의 강조를 굉장히 하는데 여기서 물론 V자로 다 쭉 떠나갈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런 현상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좀 안정되는 거죠. 우하향 추세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죠. 이때 우선 깨놓고서 그냥 이렇게 쭉 밀어놓고 또 깨고 쭉 밀어놨죠. 한 번도 우선 돌파 못해요. 오주선 돌파 못하는다는 얘기는 내가 추세 턴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아직 돌려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매집이죠. 자, 근데 이쁘게 돌려놨죠. 또 이렇게 돌려놓고 20주선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부터 쭉 우상향. 근데 이제 지금도 추세가 유지가 돼 있는 거니까 이런 친구들 좀 눌러주면 21선까지 뭐 눌러주거나 이렇게 좀 매수 타이밍 오면 이럴 때 매수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손해 안 보고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메시저전 관련주도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고 요즘 시장이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 어선해서 그렇지 조금 안정되고 뭐 이제 코로나는 뭐 거의 이제 다 리오프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럴 때 당연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JST나 JTC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들도 거래량 없어도 대단하죠. 이 친구의 7%대 이날도 거의 뭐 13% 여기서 30%예요. 수익률 30% 얻기가 쉽지 않죠. 바닥 탈출형이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가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고 아스트가 이 친구가 항공기 부품 관련주예요.
이제 항공 관련주들이 올라갈 건데, 그죠?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가 순간 흔들리기는 해도, 이렇게 눌림목 줄 때, 이럴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월봉 예치가 낮아서, 물론 이제 항공주가 썩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1순위는 아니에요. 아스트는 이제 항공 부품 관련주라 이 친구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달에 20개월 선이 잘 올라탔고, 다음 달부터 또 20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예전에 이렇게 항공 부품주 관련해서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운주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해운주 흐름 좋죠? 실적들이 원체 좋아요, 해운주가. 중간에 뭐 러시아 이거 있을 때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좀 HMN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쉬워요. 20개월만 안 깨면 돼요. 지금 벌써 예전에 2,000원 하던 주식이 뭐 5만원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친구들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계속 HMN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게 하줬죠, 회사가. 근데 2,000원짜리가 5만원 갔는데 당연히 조정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들어왔죠? 20개월 돌파해주나 이런 자리들이고, 대한해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올라간 것도 없고, 추세가 유지되어 있어서 눌림목 줄 때는 조금 해운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데까지 온다든가 21선까지. 그러니까 21선까지 올 때가 제일 좋아요. 실제로 기다렸더니 찍고 나갔네. KS였어요. 그죠? 21선까지 딱 밀려주면 요 땅 감고 매수하고 깨면 손절. 그러니까 기준선 잡기가 쉬운 거죠. 난 21선 깨면 손절할 거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종목들이 원전 관련주들 선별해서 좀 보시고, 그러고 리오프닝, 방산주는 방산주의 상한방을 거면서 하루 종일 효과창 볼 수 있거나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고, 순간 조금 아침에 뛰들어가지 말고 시장 바닥 제일 조금 복잡할 때가 9시인 거 아시죠? 그때 사면 안 돼요. 항상 주식시장이 개장이 되고 나서 최고 어수선할 때가 9시에 거래량도 제일 세고, 그래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사는 분들이 최고 많이 물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좀 피해가고, 화장품하고 면세점 관련주들은 그냥 꾸준히 신경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조금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어요.